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 대비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이 일찍 하고 싶었다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혼전 임신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나서 두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부부를 닮은 쌍둥이들을 보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및 경제위기가 오면서 제 회사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벌어두었던 돈들도 버텼고, 나중에 제 재산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버텼지만, 회사는 계속 어려워졌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반복되는 연체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쌍둥이들만큼이나 자식 같았던 회사였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지만, 아내와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망하기가 무섭게 다른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저에게 넉넉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망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고, 몇 개월 뒤에 나타나서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장모님께도 빨리 이혼해주라는 식으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쌍둥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살던 집은 팔아서 정리를 하였고, 일단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직업도 없었고, 두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 일단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들은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도와주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제가 육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염병도 끝이 나고 경제위기도 끝나가기에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줄었고, 큰 파도도 경험했다 보니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과 다르게 더 많은 판매 방식과 영업활동으로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미팅이 있을 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운영비를 포기를 하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새 삶은 시작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의 이름을 말하면서 현재 전처의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냐고 물었더니, 전처가 허락도 없이 지금 남편의 돈에서 양육비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었다면서 그 돈은 전처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서 양육비는 전처에게 다시 받고 지금까지 전처에게 받는 돈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돈이 총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는 돈이 그것보다 많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언제부터 보낸 거냐고 묻자 결혼한 이후부터 라고 하면서 날짜를 말해주는데, 딱 들어보니 전처는 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달라는 돈을 보내주고 앞으로 양육비는 보낼 필요 없다고 전처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전처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힘들겠지만
여건이 풀리는 대로 그전처럼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육비 안 보내도 된다고 하자 제 사정도 힘든 것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은 많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다시 서울로 이사도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아이들 얼굴 보려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몰랐겠지만 이렇게라도 연락이 되었으니 알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전처에게 연락이 왔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이후에 곧바로 임신한 아이의 아빠와 재혼을 하였는데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였고 결국 아이까지 유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도망 나오다시피 그 집에서 나와서 이혼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랑 동거 중인데 본인 방세 및 생활비를 쓰고 양육비를 주기에는 부족해서 그 남자 돈으로 몰래 보내주다가 걸려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살던 집 팔아서 가져간 절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고 물었더니 가게를 해보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다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 척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왠지 저와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곧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은 뒤로는 더 이상 전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정말로 거짓말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이번 기회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시로 여자 사진을 보내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도 없고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였지만 친구는 제 새 장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전처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 사연이 왠지 본인인 것 같고 또 제가 만나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전화 한 통도 없을 때부터 다시는 너와 재결합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두 쌍둥이를 네가 낳았어도 이제는 너의 자식이 아니니까 완전히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